네, 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제가 나노메딕스 영상을 이제 아래 있는 카톡방에 그냥 카톡방에 공유를 해드리려다가 그럴 거면 유튜브에 같이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내용을 단축해서 지금 다시 찍게 됐는데요. 내용을 이제 천천히 단축해 보자면 우선 계약 소식의 상한가 이후 급등 유지되다가 차트가 유지되고 처음에 제가 예측한 건 여기서 처음에 영상을 올려드렸죠. 전환 물량 기업 설명회 이후 밀고 올라가지 못하고 방향이 꺾인 다음에 전환 청구 이날 상장이라 이날 밀렸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단기적 바닥 조금 더 칠 수 있는데 테일러 대표가 미고에서 테일러 대표가 온 만큼 수상한데 미고랑 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미고랑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올라와서 이 영상 보고 들어오셨던 분들,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제가 리딩하고 있는 7,000원대, 8,000원대 단가 이 단가에 이제 가지고 있는 제 회원들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3분의 1 수익을 챙기고 3분의 1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악성 기사가 하나 올라왔죠. 악재 기사를 볼까요? 자, 계약 진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윤상 기자가 올렸어요. 시간에 점화한가를 갖고 47만 주였습니다. 잠긴 물량이. 근데 제가 점화한가 안 갈 거라 그랬죠. 왜? 나노메딕스 공시 제외 주주 물량이 93%예요. 6%가 200만 주로 93%가 한 3,100만 주, 3,2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물량에서 47만 주가 시간의 하한가에 잠겨 있다고 점화한가가 나온다?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10,000원 전후에서 한 15% 마이너스 15% 정도 예상한다고 했는데 결국 마이너스 19%까지 찍긴 했지만 마이너스 15% 마감했죠. 10,000원 전후에서 양봉으로. 일단 기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 이 기자는 이 나노메딕스가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도 모르고 코스닥으로 기사를 썼다가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으로 변경을 했고 또 이 구간에서 이 부분도 최악의 경우에 계약 불이행이 되더라도 그건 미국의 책임일 뿐이다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제가 캡처를 해놨었어요. 이 기사를 제가 처음 올라왔을 때 새로 고침하지 않고 하나를 그냥 틀어놨어요. 기사가 왜냐면 이 지금 민심이 이상하고 통화녹취라는 게 돌기도 했죠. 저도 그걸 들었는데 대표와 주주가 통화하는 내용이었는데 대표가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다만 계약 불이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자, 우리가 어떤 신사업을 우리가 대표예요. 우리가 어떤 회사의 대표인데 신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자, 신사업을 한다고 치고 그 사업이 계약을 따냈어요. 계약을 따내면서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상승을 해서 어떤 기자가 우리한테 우리가 여기다가 얘네랑 이제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좋은 반응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기자가 취재가 왔어요. 여기다 대고 상식적으로는 우리 얘네랑 계약했는데 1,000억 원을 보장을 해준대. 이 1,000억을 납품 보장을 해준대. 계약 보장을 해준대. 이런 좋은 내용을 얘기하지. 그 처음 기사처럼. 그 기사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내용을 보도를 하지. 계약을 하긴 했는데 계약 불이행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 가능성이 없다고 하긴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주식시장이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최대주주 변경한다고 했다 계약 철회하고 상승했다가 이렇게 다시 급락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근데 이런 취재가 왔는데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할까요? 대표가? 말이 안 되죠. 결국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가 지금
최악의 경우에 계약 불이행이 되더라도 그건 미고의 책임일 뿐이다. 지 빠져나갈 구실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결국 나노메딕스에서 뭐 추가로 이런 발표도 했고, 뭐 법적 대응 시사 이런 루머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도 했고, 반박을 했긴 했지만 주가는 아직 반등을 못했고, 오늘 낙폭이 이렇게 나오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수익권이라 저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요. 버틴다기보다 아직까지는 전망 좋게 보기 때문에 갈 거라고 보는 거죠. 단가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더 좋은 가격 주면 더 잡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서 잡으신 분들이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 내용은 사실 카톡에서 제가 사진과 글로는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글로 전달하기에는 설득력도 떨어지고 전달력도 떨어지고 글이 되게 길다 보니까 안 읽으신 분도 많을 거고 해서 영상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기사는 일단 아까 뭐 수정한 부분 이 두 구간이 되겠고요. 기사 내용에서 기술 및 계약 대상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시세 조종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대요. 근데 누가 그랬는지, 시장에서 나왔다는데 누가 그랬는지 전혀 그런 언급 없습니다. 이 기자가 쓰기 전까지는 고점에서 유지되던, 오히려 급등이 기대되던 종목인데 우려가 된다는 게 아니라 지가 그냥 거의 주가 조작하는 식으로 주가를 그냥 망쳐버렸어요. 흐름을. 아예 끝난 정도는 아니지만 브레이크를 건 거죠, 이 사람이. 잘 가던 거에. 근데 이 실체가 불분명하다는데 누가 그랬는지 의견이 나왔다는데 그 의견을 누가 냈는지는 전혀 없습니다. 자, 또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데 뭐 그래핀학자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그래핀학자 사이에서 나온 얘기면 이 기자가 그 내용을 모르죠. 그래핀학자가 얘기해 준 건데 그래핀학자가 누군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취재 결과 미국 법인 사무실이 입주해 있지 않다. 뭐 천억을 지불할 만큼 크지 않다. 평가가 나온대요. 또 이 그냥 이 기자가 빠져나갈 구실을 다 만들면서 그냥 악성 루머를 막 퍼뜨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아래에는 또 뭐라 그러죠? 정 부사장은 사무실 이사를 준비 중. 이 기술은 납품 계약을 따르면 계약 이행이 가능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기자가 직접 전화를 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 부사장한테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서 뭐 증거를 좀 찾는다든지 발로 뛰면서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직접 미국에 전화를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한 게 아니라 의문도 크다 이러면서 괜히 그냥 공포감, 루머만 퍼뜨리는 거예요. 검증이 하나도 안 됐어요. 취재 결과. 이 대표한테도 전화로 취재했는데 얘가 얼마나 이 미국의 이 해외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취재가 아니라 그 조사를 했겠어요. 뭐 부사장도 미국의 자본금 규모는 80억 원. 향후 이 기술은 납품 계약을 따르면 계약 이행이 가능할 것. 사실 이 기사는 이 부사장이 정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면은 미국에 대한 의문성을 품을 수는 있어요. 합리적입니다. 그거 자체는 천억만큼 크지 않다는 것 자체는. 왜냐하면은 자본금 80억인데 4년 동안 천억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아무래도 신기술이다 보니까 이런 계약이 나오고 지금 이 애초에
나노메딕스 이게 적자 기업이에요. 스탠다드 그래핀도 기사 보면은 뭐 연간 매출이 크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되게 아무 검증 없이 근데 이 기자가 그냥 거의 진실은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어그로 끈 거죠. 제목에. 진실을 알려준 게 아니라 진실은 뭘까? 이런 뜻인 거죠. 이 기사의 내용 자체는. 다 그냥 의견이 나온다. 이러면서 자기는 이제 도망갈 이 구멍 마련해 놓고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게재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안 좋은 말만 다 써놨어요. 이 기자가 국외제지에서도 같은 행적을 한 걸 제가 이제 여러 개를 하면서 찾았는데, 자, 고윤상 기자가 국일제지 4월 28일에는 이상급등이라고 올리고, 동전주였던 국일제지 이상급등. 그리고 5월 5일에는 3배 급등 미스터리. 조금씩 발전을 합니다, 제목이. 12일에는 진실게임이래요. 그래서 국일제지가 주가가 자 4월 달에는 자 이때죠. 무시하고 쳐 올렸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이때가 5월 8일, 5월 3일 이때도 무시하고 올렸죠. 그리고 이때 터졌어요. 5월 12일에. 왜냐면 제가 방금 나노메딕스에서 한 게 뭐 누가 그랬는지 어디서 그게 나왔는지 그런 걸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한번 썼어요. 그 이름을. 홍병희 서울대학 부교수.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국위제지에도 반영이 된 거지 않나 싶어요. 이 홍병희 교수가 기술 검증을 요청을 했대요. 여기. 근데 국일제지는 급락이 나오고 하한가까지 갔지만 20% 마감하고 한 번 더 빠지는 척하고 반등. 그리고 유지하다가 고점 돌파하면서 지금까지 왔죠. 국일제지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래핀 논란 폄하 일일이 대응 않겠다. 폄하하거나 호도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 홍병희 서울대학 부서 VJ 측에 그래핀 기술 공개 검증을 요구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가 있다. 제가 또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엄청 신기술이 나왔어요. 주가가 이만큼 폭등할 신기술인데 이거 뭐 더 잘 되면 더 가겠죠. 주가 관리가 이렇게나 잘 되는데 그만큼의 신기술이 엄청난 기술인데 웬 교수가 나 그거 못 믿겠어. 기술 한번 검증해봐.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거기다 대고 보여줄 거예요? 비밀인데? 우리의 시크릿 무기인데? 지금 우리 이 회사를 대기업으로 키우느냐 아니면 다시 동전주 회사로 돌아가느냐 이 문제인데 그 기술을 이 요구를 들어서 얘한테 보여준다고요? 아니죠. 저 같으면 안 그럴 거예요. 국일제지는 그래서 이렇게 잘 헤쳐나왔죠. 나노메딕스는 주가 관리가 국일제지처럼 되는 종목이 아니라 같은 차트가 나올 수는 없어요. 같은 차트가 나올 수는 없는데 나노메딕스에서 반박을 했고 법적 대응 시사까지 얘기한 만큼 현재 이 악성 기사로 오늘 저 기사 이후로 또 나왔어요. 이 기자가 이거 말고도 검색을 해볼게요. 나노메딕스 인사 나노메딕스 똑같은 기자입니다. 고윤상 기자. 나노메딕스 협력사 대표 노무현 정부 전 행정관 출신 그래핀 테마의 정부 인사 개입? 이딴 소리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정치 테마로 편입하자. 이번 정부 정치 테마로 가자. 당연히 좋죠. 근데 말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은 쭉 내리면은 스탠다드 그래핀의 이정훈 대표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뭐 이런 내용이 쭉 있어요. 뭐 정치적으로 그 정치계에 있었던 그 일을. 그래서 뭐 스탠다드 그래핀의 전신 어쩌고 쭉 내려오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처음 미국 순방에도 사절단으로 참석했다. 그래핀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방미단이 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래는 결과가 뭐예요? 스탠다드 그래핀 매출 6,689만 원. 지난해 매출 1억. 정부 인사가 개입해서 안 그래도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뭐 정부 일감 몰아주기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정부 인사가 개입해서 이 기업을 밀어주는데 지난해 매출 1억? 앞뒤가 안 맞아요. 얘는 그냥 지금 뭐 앞뒤 없고 뭐 검증도 안 되고 그냥 그냥 악성 기사만 막 퍼뜨리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이 세력한테 짜고 치고 돈을 받고 악성 기사 써서 물량 뺏고 뭐 이런 이슈면 당연히 좋겠죠. 추후에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확실히 알 수 없고요. 그래서 강조할 거는 우선은 우리 단가는 제가 리딩하고 있는 단가는 여기에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더 지켜보고 있는 거고 수익권이니까 이렇게 내려와도 수익권이고 하한가 내려와도 단가 근처니까 그래서 지켜보는 거고 그래서 이 구간에 처음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이 지지되다가 뭐 수렴하다가 폭발 이걸 기대했는데 이게 안 나오고 지지가 된다면 여기서 매수 추천은 할 수 있지만 지금 고점에서 매수 추천 안 한다. 우리 잠깐 여기 있다. 그렇게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고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런 하락이 아직까지 오늘 금요일에 어제 목요일 급락과 금요일 하락이 지속돼서 불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제 얘기에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가는 게 맞죠. 매도해야 돼요. 왜냐면 고점에서 매수하지 말라 그랬는데 매수를 했고 근데 이런 악재가 갑자기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고 근데 여기서 제가 제시한 이 이슈의 이 기사와 관련해서 내용이 설득력이 없다면 매도하고 손절하고 나가야죠. 설득력이 있다면 기다리던지 아니면 저가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하던지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예 신규 분들이라면 이거 지나가고 방향 돌릴 때 매수하는 게 당연히 좋고요. 대응 방법은 일단은 어제 목요일 그리고 오늘 또 기사 어제 저녁에 기사 또 올라오고 금요일 이제 수목의 기사가 올라온 거죠. 기사가 이때 목금에 지금 시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돌릴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신 100% 이런 100%는 없지만 주식에 근데 회사에서 법적 대응한다고 한 만큼 제가 보기에는 금방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우리 물량은 지금 들고 있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고점에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똑같이 저희가 같이 수익권이신 분들은 이 기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짐로저스가 4200%를 하나를 말씀 안 드렸는데 짐로저스 4200% 퀸턴 펀드로 4200% 수익을 낸 사람이 나노메딕스에서 이거 챙기자고 주가 조작을 한다고요. 사내이사로 오면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럼 짐로저스가
나노메딕스가 적자 기업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기치는 기업인지도 모르고 지금 사내이사로 와서 스탠다드 그래펜에 자기 돈까지 투자를 했는데, 근데 얘네가 알고 보니까 주가 조작범들이었다? 말이 안 되죠. 4200%를 투자할 정도고 그 이후에 이렇게 세계 3대 투자 규제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이 종목의 적자 기업인데, 나노메딕스 적자 기업이잖아요. 적자 기업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 기업에 정말 뭐 판단도 못하고 그냥 그래핀이 그렇게 좋은 건가? 와, 신기술에 한번 투자해볼까? 이러고 투자했다? 말도 안 되죠. 짐로저스만 보더라도 지금 뭐 아난티랑 비교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짐로저스가 사기꾼이라고. 짐로저스 온다고 했을 때는 세계 3대 투자 규제라고 이렇게 올려놓고 대북주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로 죽어버리면서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짐로저스 사기꾼이라고 하고 앉아 있어요. 걔는 그런 애들 말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420%도 못 내본 애들이 4200% 내본 투자의 귀재한테 사기꾼이래요. 지 돈 물렸다고. 그런 말을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짐로저스가 아난티에 투자한 것도 이 주가 이거 챙기려고 얘가 뭐 아래에서 사놓고 이거 투자하려고 옵션 받아서 옵션 행사에서 주가 단가 아래에 있는 거 잡아서 그거 시세 차익 조금 챙기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아난티가 북한의 리조트를 가지고 있고 북한 사업에, 자,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짐로저스는 북한에 몰빵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에요. 3대 투자 기재인데, 근데 아난티에 투자한 건 아난티가 리조트를 가지고 있고 북한 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여기에 투자한 거죠. 근데 사기꾼이란 건 말이 안 되죠. 주가 조작? 나노메딕스 주가 조작? 이거 챙기려고 4200% 수익 챙긴 사람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 다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 설득력이 좀, 제 이제 이 말들이 설득력이 있다면 뭐 더 담는다든지 아니면 홀딩을 해서 지켜보는 거고, 불안하다 싶으면 던지시는 거고, 그렇게 대응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좀 길었는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나노메딕스 관련해서 또 영상 이슈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이나 추후에 아직 무료방에 뭐 매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 시그널 안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무료방에 매수 공식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추후에 리딩을 할 수 있을지는 상황을 봐야겠고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다면 무료방에도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에 오시면 저랑 같이 매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